어우씨, 너무 준비 안 해놓고 무대뽀로 켰는데. 아무리 울어도 울어지지 않는 날에 조용히 파도가 말을 걸어오는 길에 언제까지 머물 거냐. 누군가의 말은 금방 돌아가겠다고 대답해보지만 나만 또 제자리에 서성이며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맛있구만.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지금 트렉스 버거 먹고 있습니다. 발걸음엔 그림자가 잔뜩 배어 뒤늦게 운동하고 와서. 처음이 주는 떨림은 이젠 익숙해서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한 채로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이제 햄버거는 다 먹어서 컵라면 좀 먹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공부하다가 운동하고 나서 잠깐 키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킨 거라 가지고 밥을 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오늘은 너무 오래 안 켰다 보니까 그냥 근황 마냥 생존 신고만 하고 금방 갈 겁니다. 맞아요, 내일 시험인데 지금 오늘 시험 되게 잘 쳤고 내일 시험은 시험이긴 한데 좀 달라요. 당일에 치는 것보다는 기존에 좀 준비를 해서 내일 바로 그냥 적고만 나오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오늘 그거를 좀 확실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빡세게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전 준비 좀 빡세게 하느라고 안 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키게 됐네요. 저는 시험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개꿀이죠?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수업을 몰빵을 해놨다 보니까 이틀만 고통받으면 돼요. 맞아요. 마지막 시험이 제일 좀 마음 뭐라 해야 되지? 부담도 없고 대충 쳐도 괜찮아요. 그런 거라 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면 마지막 시험이 그냥
작곡을 하는 건데 첫날부터 아니다 첫날이 아닌가? 한 3주 차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작곡을 하게 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성했는 거를 벌스까지만 완성했는 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라 이미 한 80% 이상 완성이 됐던 거를 내일 가서 적기만 하고 내면 되네. 되게 개꿀입니다. 우선 밥 좀 먹고 짜잘하게 근황만 좀 이야기하다가 가볼게요.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생각보다 근장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킹밖에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을 별로 못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컵라면으로 좀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 뭐 문제 생겼다고 하는데 조만간 들어오겠지. 다 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교수님한테 오케이 사인은 받아야 돼요. 들고 가서 괜찮게 했네, 문제 없다 하면서 그거를 듣고 나면 우선 통과. 그러면 중간고사 끝입니다. 근데 그게 한 3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다 보니까 뭐 딱히 뭐 내일 당일날에 가서 크게 여쭤보고 뭐 할 건 없는 그냥 작곡했는 거 벌스까지만 하는 거라서 그거 악보 제출하고 평가받고 바로 나오면 됩니다. 안 그래도 편의점 아저씨랑 좀 친해졌어요. 작곡했는 거 아마 1절까지인가? 아니면 풀인가 모르겠는데 완곡해가지고 아마 제출하는 게 이번 중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제출만 하는 게 아마 기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부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게 보컬만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막 부르고 이런 거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먹냐고요? 지금 왕뚜껑이란다. 이게 뭐더라? 그래, 육개장. 육개장인데 이게 오뚜기에서 팔고 있는 육개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육개장보다 사이즈도 크고 가성비가 좀 좋아가지고 맨날 평생 이거는 2풀1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땡꿀입니다. 맛은 근데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너무 집중해서 밥만 먹었나? 잠시만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전공이 작곡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보컬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거저걸 다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학교에서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시험 끝나면 방송 자주 못 킬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전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애초에 그 전에도 그렇게 자주 오던 게 아니었으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일하고 하면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우 더워. 아무튼 뭐 오랜만이군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그 기간 동안 생각보다 좀 길다만 길고 짧다만 짧은 기간이었는데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경 변화도 되게 많이 겪었고 알게 모르게 성장했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고 좋은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를 폭파시키면 안 되죠. 제가 졸업을 하려고 일부러 가는데 그걸 폭파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우 덥다. 뭐 이렇게 틀어놔도 시원하지가 않지? 어디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보자. 메모장에 적어놨지 싶은데 아우 정말 길게 적어놨구만. 되게 감명 깊었던 하루였어가지고 진짜 길게 적어놨나 보다. 졸업 후에 생각해둔 진로가 있으신가요?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딴에는 생각한 게 있긴 한데 제대로 풀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뭐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마 미디나 이런 것들도 다 하니까 꾸준히 여러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음악적으로 좀 먹고 살 수 있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어느 기점에 실력이 많이 오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미디 같은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해보고 보컬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보고 믹싱 마스터링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앨범도 내보게 될 거고 그리고 교육 관련으로도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배운 게 되게 많았다. 그게 제일 처음 시작이었구나. 근데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목이 안 좋은 거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하던 것보다 더 안 좋네. 안 그래도 목 상태가 요즘에 계속 안 좋았었어서 방송을 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티가 나네. 고등학생부터 고1 때 우선 취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랬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로 해볼까? 하면서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쭉 가게 됐는데 뭐라 그럴까? 아유 노래 정신없어. 다른 거 잔잔한 걸로 틀어놔야지. 어째서 이런 거밖에 없지?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음악은 그렇게 막 빨리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20살 돼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집안에 좀 생기고 해가지고 음악을 하진 않았고요. 25살까지는 막노동 같은 것들 하면서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래서 다시 제대로 시작하려고 마음 잡았던 게 26살인가? 그 정도. 그래가지고 26을 다시 이제 옛날에 배우고 있던 조금 가르침을 주셨던 취미반 때 보컬 레슨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대학이랑 해가지고 한번 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좀 가르쳐달라 하면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때 진짜 개노답이었거든요. 노래 댕같이 못해가지고
주변에서 반대도 심했고 그랬는데 이게 왜인걸 27 그 되는 차에 그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그냥 좀 봤었는데 운 좋게 우선 서울에 붙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거저거 좀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님들보다도 제가 좀 구력이 낮습니다. 음악 관련해서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고 같은 데를 가가지고 하면 대학교랑 비슷한 수업 커리큘럼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확실히 예고 같은 데를 다니면서 대학을 갔었으면 나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차가 아무튼 그런 잡스러운 이야기였고요. 저는 최근에 좀 논문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일부러 테스트 겸 해가지고 약간 한 분 보컬적인 거를 좀 잡아주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레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수님한테 질문할 것도 좀 많이 생기고 뭔가 의문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되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것들이 좀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 한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발성을 전체적으로 다 좀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생각보다 이거저거 테스트하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나왔는 산물이 버터플라이예요. 저게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계속 그냥 감기가 낫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나았다가 걸렸다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목 간질간질한 게 알게 모르게 지금 좀 약해지면 바로 돋아날 것 같은데 감기가. 저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그 어떤 그 같이 작업하셨던 작업계분이 저한테 참가하시지 않냐, 왜 참가 안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실 의사 있느냐 하면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저는 원래 나갈 생각 없었거든요. 한동안 목을 좀 썼다 보니까 목을 아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기방을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믹싱 마스터링을 해주시겠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이씨 그러면 또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감기 낫는 각을 보고 트라이 해볼까? 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기간이 얼마 없었다 보니까 솔직히 안 돼서 못 나갈 줄 알았었는데 어찌저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았었나? 토요일에 처음으로 녹음해보려고 하니까 목이 다 갈라져서 이거는 노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모가지가 지금 이대로면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손에서 놨다가 금요일이 시작이었나? 금토일을 트라이를 했었구나. 금요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패싱이 됐고 토요일에는 잠깐 좀 최대한 쉬고 나서 물 많이 마시고 뭐 해가지고 목 관리 최대한 해가지고 불렀는데 조금 나다가 박살이 났어요. 바로 목이 계속 며칠 동안 죽어났단 말이죠. 저것 때문에. 그래도 약간 발성 새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음도 되면 이제 지금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고음도 깔끔하게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나쁘지 않게 그냥 뽑아주신 것 같아요. 믹싱 마스터링을 되게 깔끔하게 해주셔서 아쉬운 게 있다면 저 마지막에 사비 부분에서 마이크가 약간 못 견뎌가지고 좀 소리를 제대로 못 받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음파가 완전 뚫어가지고 살짝 끝부분이 수음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퀄이 좀 보컬 자체 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저걸로 하면서 보컬 발성적인 거는 확실히 좀 안정적이게 조금씩 잡아가는 좋은 과정을 거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고음을 최대한 그 전에 하던 발성들은 뭐 발성을 바로 바꾸면 엔간하면 중음이나 저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고음에서 발성이 하거든요. 문제가 그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나중에 노래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차이가 좀 느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되게 요즘에 원래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졸업하면 뭐 이제 어떻게 진로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에? 뭐야 이 노래? 오히려 불안하지 않게 그냥 뭘 하든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싸패라고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한동안 좀 크게 있었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얘들도 지금 취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들한테 말한다고 뭐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을 켜서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 굳이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방향이고, 사람들도 다 이제 쉬려고 들어오는 건데 그런 거 들어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애초에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추구하지 않는 그거라서 말할 곳이 없었거든요, 한동안.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고, 그랬는데 4월 9일이 저희 형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 약간 저희 형 생일인 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톡을 보는데 딱 떠 있는 거 보면 이제 누구 생일이다 하면서 다 뜨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도 아씨 야 떴네. 지금 등록금 등 이런 것 때문에 돈 빠듯하게 굴리고 있는데 이거 뭘 사줘야 되냐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중간에 좀 여유되면 뭐 한우 같은 것도 보내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진짜 계속 컵라면만 먹으면서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잊었어요, 아예 생일이라는 거를. 애초에 형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형을 생각할 때는 되게 무조건 철이 없는 철부지 같은 느낌이라고 맨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밤에 형한테 생일 선물 좀 보내라, 아니다 생일 선물이란다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해라 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아 맞다 형 생일인데 내가 이거를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었네.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축하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급하게 그냥 치킨 기프티콘 해가지고 탁 보내줬었거든요, 형한테. 그랬는데 형이 그걸 받고 나서 약간 아유 씨 뭐 돈도 없는데 뭘 보내노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형이랑 되게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안 그래도 그때 친구 놀러 왔었어가지고 서울에
자기 이제 곧 취직해가지고 일한다고 그 전에 잠깐 보고 가겠다고 그때 와가지고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중이었는데 친구 운동 같이 못 봐주고 형이랑 그 계속 카톡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옆에서 보면서 미친놈이 대대를 도대체 몇 시간을 하는 거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대화를 하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말할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옛날처럼 좀 더 어머니가 자존감도 높으시고 벌이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지 않으신 상태였으면 저도 어머니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소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걱정을 얹어 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전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을 우리 형은 4년 전에 먼저 똑같이 겪었다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되게 그냥 철없는 형이라고 맨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싸가지 없고 무지성하게 약간 엄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은 그러면 이 시간을 진짜 아무한테도 특히 막 그 가족한테도 말을 하면서 보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엔간하면 혼자서 그거를 다 이겨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득 되게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생일에 약간 그렇게 뒤늦게 그러고 있었다는 게 심적으로 약간 찔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데서 되게 크게 힐링을 받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방송을 켰을 때 제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한 번씩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그냥 주변에 말 못하거나 한다고 하면 내가 자주 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찾아와서 진지하게 뭐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저라도 괜찮으면 약간 들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서울 올라오고 나서 생활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다 보니까 힘듦이라는 게 오히려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걸 계속하면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거를 문득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방학 같은 거 1학년 지나고 나서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분명히 1학년 때보다는 지금이 한 2배 이상은 편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표도 너무 잘 잡고 솔직히 알바도 그때 1학년 때는 돈이 더 급해가지고 2탕씩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학교 근로장학생 그걸로 되게 편하게 하면서 뭐 근무는 열심히 이거저거 많이 하긴 하지만 돈 모자라면 중간중간에 이제 일일 알바 그냥 좀 뛰러 가고 그것도 뭐 주에 한 2번 정도 주에 2번입니다. 달에 2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가니까 분명히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마음이 진짜 많이 해이해진 건지 둘 중에
아니면 둘 다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지쳐가지고 여러 가지적으로 좀 진전이 없는 느낌을 겪다 보니까 음, 확실히 그런 걸 해소해줘야 되는 타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당연히 지금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저는 우선 그때 그걸로 형이랑 이야기했던 걸로 되게 해소가 많이 됐어요. 안 그래도 어 형이랑 이야기했을 때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약간 처음에는 약간 도대체 니는 어떻게 운동을 재미로 붙였냐. 아 난 진짜 너무 힘들다. 약간 이 그 방법이나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면 장난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형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요즘에는 이제 밖에 걸어 다니는데도 무릎이 약간 삐걱거린다. 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분명히 척추가 S라인은 음 분명히 근데 우리 형이 강했었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나보다 그렇게 강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네 이거. 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넘어가지고 추가로 나왔던 게 형이 약간 음 본인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너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형도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휴, 으,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뭔가 요즘에 가족들이 조금 안쓰럽다고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이제 가족한테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라서 이거를 기고하고 있는 건지는 또 모르겠네. 음, 그렇죠. 생각보다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나도 힘든 게 있는데, 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땐 이제 그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힘든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부담될까봐 말 못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근데 저는 어 이때까지 그때 뭐가 약간 내가 지금 삶에 결핍되는 게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약간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었어요. 나이가 28이 됐는데도 한 번씩은 필요하구나. 그리고 형이 진짜 4년밖에 더 산 거밖에 해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구나. 그렇죠. 28입니다. 만이니까 이제 26인가? 어, 괜찮아요. 저는 신체 나이 23살 나옵니다. 23인 걸로 하죠. 음. 우선 1000개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엔간하면 돈 쏘지 마세요. 저 500시간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저 베비 달면 주세요. 농담이고. 아니 그냥 안 쏘셔도 됩니다 진짜. 아, 아. 개인적으로 뭔가 요즘에 방송 키고 나서 어, 이 뭔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음, 말을 좀 꺼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군요. 리얼 부금을 잘못 들었어. 뭔가 작년이랑 지금이랑 마음가짐이 너무 좀 해이해진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반성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결국엔 나는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니까 어,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게 음, 단단하게 사니까 부러져서 잘 붙게 된다. 그런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다. 음, 뼈는 원래 부서지고 나서 다시 붙으면 더 세지거든요. 뭐 이상하게 붙으면 작살나긴 하는데 잘만 이어붙이면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살다가 부서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해도 잘만 붙이면 아마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또 마냥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그래서 갈수록 더 이해하는 범위를 더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건 그렇죠. 붙는 과정이 되게 아플 수밖에 없지. 더 과하게 박살이 났으니까. 음. 안 그래도 최근에 보컬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대회 한 게 안 나가 보겠냐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땅 탈 것 같다 하면서. 근데 상금이 좀 크다 이게 하면서 무조건 이거 나가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가비가 15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오이씨 하면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인가 뭐 그때쯤에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상금이 크긴 해요. 막 300만 원에 몇백만 원씩 막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걸로는 본인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받을 확률 높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 지정곡으로 하는 건데 그때 거기에 그 끝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앞에서 제가 그때 끝사랑을 한번 불렀는데 그거 듣고 나서 바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때 불렀던 거만 하면 충분히 이거 딸 수 있다 하면서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척추가왕이랑 다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좀 목을 쉬어줘야 되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 보고 좀 결정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결과 내면서 이제 수상 경력도 쌓으면 딱 좋은데, 이제 그것도 목 상태 딱 좋은지 나쁘지 않은지 체크 한번 하고 한번 들이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 거면 15만 원 정도면 싸게 치는 거지. 안 그래도 요즘에 목을 너무 많이 썼어. 원래 척추가왕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원래였으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나간다고 해도 이번에 나가려고 그 했던 것도 그 사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픽? 러브홀릭도 그 원래 사장님이 좋아하신다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하셨던 곡이라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르르님 픽대로만 노래를 다 정해가지고 부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진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원래 이제 그거랑 애상이랑 뭐 이런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심으로 좀 해야 될지. 아무튼 최대한 뭐든지 지금 목에 부담 안 갈 걸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그래도 문득 오랜만에 켜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개인적으로 너무 안 킨 것도 있다 보니까 한편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현생도 그렇고 이제 뭐그 중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현생을 되게 재미나게 지금 다시 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방송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저한테 따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던 분들 덕분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건 되게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갔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더 반가워지는 효과가 있다. 그건 나쁘지 않을지도. 올 때마다 좀 좋은 소식만 들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우선은 이번에는 좋은 소식은 되게 많았다.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도 해결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형이랑도 좀 옛날부터 응어리가 원래 되게 많았어요 서로. 왜냐면 어렸을 땐 내가 형한테 너무 두드러 맞았고 그래서 형 놈의 새끼 저거 기강 다져야겠다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혼자서 따로 홈트였지만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막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키가 너무 커버린 거지. 내가 갑자기 180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오씨 하면서 기강 다질 준비 완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형이나 이렇게 너무 파워 밸런스가 엉망이 돼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집이 좀 위험한 경우가 생겨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지금 전 190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운동했는 건 그때는 뭐 지금처럼
빡세게 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운동하면서 보냈는 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형도 그래서 분노 조절 잘해가 어느 정도 좀 탑재가 되고 저도 그게 좀 되고 서로 이제 위협이 되니까 예의를 지켜요. 헬스는 참고로 20 초반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가지고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좀 잘 맞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혈압이 제가 좀 많이 높게 나와서.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뭐든지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좀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랬던 거고 형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거였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좀 배척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형이 너무 싸패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거는 솔직히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포텐이 이번에 형 생일 때 좀 터졌던 거라 감회가 좀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형이 혼자 막 나는 집에서 왕따 당한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형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첫째가 확실히 힘든 게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다 온전하게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 형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장남이 됐다 보니까 뭐 장난 노릇을 나도 같이 했지만 돈 같이 벌었잖아 한잔해. 슈발 너만 벌었냐? 내가 더 많이 벌었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보면 서로 가장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28살이나 먹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문득 생각해보면 되게 이게 신기해요. 원래는 부모님들이 그 본인의 자식들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문득 생각해보면 제가 꿨던 꿈들은 다 형이랑 뭔가 인연이 있을 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형을 서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인정을 안 하려고 했지 그거를. 개소리야 하면서 막 이랬었는데 솔직히 그게 맞았거든요. 그림도 원래 어렸을 때 제가 아마 6살인가? 뭐 그런 정도 되게 어렸을 때인데 형이 약간 A4 용지 반 정도 자르고 해가지고 약간 만화책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배워와가지고 만화책 작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줬었거든요.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그거 보다 보니까 오씨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화를 그려가지고 형한테 또 주니까 형이 그게 이제 맛돌이였던 거죠. 내용이 너무 재밌었던 거임. 그래가지고 잘하기 재능 있네 하면서 뭐 똑똑한데 하면서 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근처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나보다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감명 깊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문득 생각하면 형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슈스케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 나갔었는데 그때 10cm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둘 다 우선 광탈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재밌네 하면서 이제 뭔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형이랑 같이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내가 J-팝을 지금 되게 좋아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음악의 이상향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J-팝풍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인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게 됐는 이유가 옛날에 메가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메가맨 8인가? 시리즈 중에 그때쯤에
일본의 잔다르크라는 가수가 불렀는 OST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애니메이션 노래를 좋아했었어. 우리 형이 깔아줬던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되게 시작이 됐는 그거였다 생각하니까 문득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형이랑 뭘 많이 하긴 했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오히려 한 아버지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도 형 딴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을 거고 어머니도 형을 좀 많이 잡기도 했고 공부 관련으로 애초에 고등학교 때는 진짜 새벽에 아침에 거의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막 이렇게 학교 가면 매일 한 새벽 2시인가 그때 정도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형이. 그게 살인적이긴 했어요. 뭐 그전부터 성격이 좀 파탄이 나긴 했었지만 이놈 새끼는 분명히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말하시는 걸로는 어린 놈이 이제 동생 자다가 이제 이불 차놓고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카운트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회복이 됐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뭐야 깜짝이야. 여러분도 우선은 전혀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더 친하게 지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다. 옛날에는 가족이랑 다 같이 사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형이랑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아씨 당연하게 집에 형이 있다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이 니 근데 내 집에 없는 건 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네? 좀 따로 살지? 하면서 막 세상 희한하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맞다 하면서 니 왜 서울 올라가기 전에 같이 살던 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없다 그런 거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심적으로 오는 그 충격이 좀 컸어요. 당연한 일상이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집의 모습이 이젠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내가 서울에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앞으로의 나의 가족 인생사라는 느낌이라고 딱 느껴지니까 갑자기 덜컥하면서 현타랑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하면서 현타가 살짝 와서 그렇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형이 갑자기 괜찮다 하면서 막 원래 다 그런 거고 처음이라서 다 무섭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거지 문득 다 지나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20초에 이미 자기개발 고민 많이 하면서 잘하고 군대 다녀왔는 친구들은 또 거기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분명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진짜 희한하다. 이미 다 겪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그냥 형이라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번에 여름방학이나 이럴 됐을 땐 진짜 내려가야지. 한번 좀 가족들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타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서울까지 저랑 놀겠다고 올라왔던 친구 지켜보면서 옆에서 혼자 등 운동하고 있는 불쌍한 제 친구도 있었고요. 제 친구도 되게 고마워요. 와가지고 집 청소 다 해주고 안 그래도 그때 현타가 좀 깊게 왔던 타임이라 청소도 좀 대충 하고 예전만큼 주마다 막 하는 시간도 없고 되게 좀
뭔가 번아웃 왔는 것처럼 찌글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형이랑 겪고 친구들과 청소 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친구가 밥도 다 사줬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거 좀 먹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초밥집 가려고 했었는데 초밥집이 주문을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그 브레이크 타임이 아닌데도 재료 소진 다 돼가지고 문을 닫아가 그때 닫았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이거 니 먹여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데 그것도 댕비쌌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거 대신 먹으러 갔던 돈가스도 되게 맛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 되게 많이 썼어요. 제 친구도 올라와서 괜히 한 10만원 쓰고 간 것 같다. 밥값만. 그러면서 이제 방값이 그 숙박비다 하면서 하면서 사주고 가긴 했었는데 맨날 그 친구는 올 때마다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전에 왔을 땐 컴퓨터 이거 에어건으로 먼지 털고 갔었는데 같이 뭘 먹었냐? 처음에는 치킨 그냥 2마리 같이 먹었고요. 그 다음 먹었던 게 무슨 돈가스인데 진짜 고급진 무슨 돈가스 그거였어요. 어느 역에 있었던 거였지? 합정역인가? 뭐 어디에 있는데 되게 맛은 좋았습니다. 진짜 레전드긴 했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알차게 새롭게 이제 음식을 한번 접해보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그 사이에 저는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재밌고 좀 배움이라면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내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팬심 그 카톡 같이 하는 걸로 일부러 일기 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안 그래도 신학기 시작해서 걱정 많았던 것 같은 친구도 적응 열심히 해가지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니까 마음 걱정도 덜해지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애기들이었는데 분명히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렇다 보니까 아직 애기 티가 있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애들이 예의범절하고 더 챙기려고 하는 알게 모르게 어른스러워지고 어른스러운 모습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기특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 전에 봤었을 때 약간 까불거리는 것들도 보긴 했었는데 얘 뭔가 근데 되게 좀 착하게 그렇게 잘할 것 같다 시간 지날수록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는 게 요즘에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엔 여유 되면 사진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면서 다녀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거나 연출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나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 끝도 없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있었어요. 문득 이제 20초를 넘어서 옛날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번에 그 올라왔던 친구나 이런 친구들 보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내가 안 늙은 게 맞더라. 애들이 세월을 안 피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 28 돼가지고 하니까 애들 막 얘들 사진도 보고 하니까 얘들 아저씨 같아 애들은. 좀 피하면 될 텐데 운동도 하고 애들이 안 해가지고 진짜 어른답더라고요 다. 튜브 하나 시키고 전 이제 곧 있으면 살 더 빼면 이제 복근 보이는데 최근에 되게 몸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을 법은 해요 사실. 그냥 학교에서도 엔간하면 저
24살보다 높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보면서 하면서 너무 새끼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때 하지. 근데 웃긴 게 운동 그때 조금 했던 친구들은 덜해요. 덜 늙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자, 어린 친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픈 상태로 운동을 억지로 살려고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건강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형 보니까 저는 운동을 좀 하는 게 확실히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무게는 최대 10개 할 수 있는 정도로 한 4세트 그런 식으로 잡아가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5kg씩 조금씩 계속 증량을 해보세요. 옆에 5씩 끼워서 그럼 10kg씩 증량하는 거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무게 점점 올리면서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안 다치게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 20개가 한계인데 정상인가요? 무슨 스쿼트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맨몸 스쿼트 20개가 한계면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왜냐면 보통은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체력적인 게 요즘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심박수가 일정 이상 계속 넘어가는 거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요즘은 평균이 많이 내려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심박수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걸 전 요즘에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몸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 상태가 체력도 그렇고 심폐지구력이랑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운동해왔던 것보다 체력 관련해서 건강해졌는 이런 것들로 치면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달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 게 심박수 계산하는 건 제 기억이 맞으면 180에서 본인 나이 빼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심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150인데 여기서 심혈관 질환 가지고 있으면 또 마이너스 10하라고 해서 전 심박수 142를 안 넘깁니다. 요즘에 유산소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요. 쉬지 않고 땀이 남. 그리고 체력이 점점 강해지더니 요즘에 샤이아인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 올 정도로 피곤하지가 않아 잘. 이상해. 근데 확실히 좀 체력이 늘어나는 게 확 느껴져서 예전에는 학교 갔다 오고 일하고 뭐 이래 버리면 되게 힘들어가지고 뭐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과제 할 거 다 하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시험 잘 쳤고 오늘이 참고로 그 발음 관련해서 시험을 쳤던 건데 교수님한테 칭찬을 좀 많이 들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나봐요.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 교수님이 필기 시험을 분명히 내신다고 했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내가지고 좀 욕을 드실 것 같긴 한데. 자, 시험으로 요런 거 읽었거든요. 약간 발음 완벽하게 해서 이제 garden, man, wind, food, draw 뭐 이런 거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garden 이거 할 때도 그냥 garden 하면 안 되고 이중모음이라서 garden 이런 식으로 뒤로 어를로 굴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garden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 하면 막 교수님 좋아 죽어요. 막 그 이거야. 그래서 막 그리고 food 이런 것도 그냥 food 짧게 끝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길게 food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lover 이런 것도 lover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랑 어랑 중간 정도의 느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father 할 때도 father은 앞에 붙여야 되구나 father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교수님이 이제 보시다 보니까 학생은 진짜 열심히 했네. 오트. A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거를 가사에 이제 그 대입을 해서 똑같이 이제 IPA를 써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IPA가 참고로 발음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읽을 때 신경을 써서 발음을 더 좋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곡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약 한다고 하면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 not in the card. And fate to fall in you mile away and out of. 여기도 좀 더 굴렸어야 되나? 아무튼 예전보다는 이런 게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다음에 그 준비 완벽하게 했는 거를 팝송하는 게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많이 높게 들릴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예전보다 노래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척추광이 지금 심각하게 걱정인데 건식빵님 14개월 척광 땡큐띠. 아까 휙휙님도 14개월 감사합니다. 그 저번에 혼자 고음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버터플라이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벨을 누르시는 거예요. 삐로리리리리 해가지고 막 머리부터 좀 밟고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나갔죠. 왜냐면 그게 11시가 넘었었거든요. 이미 이제 나는 트레인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슥슥 갔는데 녹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유 노력하는 모습 너무 좋다. 끝까지 계속 하는 그 열정이 멋있다 하면서 갑자기 막 뭐를 주시는데 물김치를 막 한 봉다리 한 2kg 정도를 싸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거 그 집에서 담근 건데 되게 맛있을 거다 하면서 해가지고 선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대충 그냥 눈치껏 닥치라는 거겠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엔간하면 최대한 개념을 지켜서 적절하게 할까 싶습니다. 왜냐면 옆집에 확실하게 되게 잘 들린다는 거에 좀 입증이 되어버려서 개념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물김치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김치 주시지라고 차마 말은 못했고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느끼한 걸 좀 먹고 그럴 때 물김치 먹으면서 내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간의 제약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맞다. 원래였으면 생각해보니까 구간 단속도 만찬가를 했었을 그거였는데 버터플라이를 억지로 고음 연습한다고 했었던 게 문득 아쉬운 감이 있네요. 만찬가 노래 좋던데. 지금 마이크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해봐야지. 안 그래도 발성이 바뀌어서 지금 마이크 세팅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음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MR만 간단하게 깔고 MR 소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체크 좀 해보자. 생각보다 큰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그래도 이거 제가 원래 처음에 공지를 잘못 봐서 둘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버터플라이랑 이거랑. 그래가지고 딱 그 구간만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大体曖昧なんだよね愛の存在証明なんて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타이밍을 너무 못 맞췄는데? 다시 하자.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호흡을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나? 왜 이렇게 호흡이 딸리지? 복식호흡으로 확실하게 마시고 지금 안 그래도 조정을 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좀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노래하는 걸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서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よ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어우씨 호흡 분배가 너무 개판인데? 저번에 했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 좀 감을 잃었나 보다. 물김치 먹는 거 아니신가? 어서 음식을 조달받는 미리 그러면 말씀드려야겠다. 되도록이면 일반 김장김치로 부탁드린다고. 저번엔 됐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좀 감을 잃었나 봐요. 애초에 호흡을 너무 많이 뱉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좀 간단하게 MR 없이 하면 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 아직도 호흡 많은데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少し経って得られぬような아 이건 앙수 버전이지? 아 모르겠다. 지금은 안 되겠네. 패스. 아 맞다. 요것도 연습을 좀 했었는데 이거 부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이씨 창을 못 잡겠다. 요거 불러달라고 했었던 거 목록에 있어서 보다가 같이 듣다 보니까 연습이 조금 됐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불러볼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今ならきっとあなたに届くように叫ぶよ호흡을 밀면서 부르는 상황인가? 아 성대 붙는 거로 호흡 분배를 너무 못한 거라서 요즘에 그게 있어요. 척추과학 때문에 약간 옛날 느낌의 발성을 잡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이 좀 과하게 빠지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건 좀 절제를 해야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쓰다가 버렸던 발성인데 지금 다시 들고 오느라고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나. 몰라? 우선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우선 해부학적으로 먼저 공부를 좀 하다가 오케이 인증받았던 게 메모장이 안 되네. 이건가? 이거구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하면서 받았던 인증이 네. 성대가 네. 이거를 음치들도 발성 문제인가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대가 이제 정상적이게 붙는다. 올바르게 이제 모든 부분이 붙어서 호흡이 나올 때 떨려가면서 소리가 나는 게 기본적인 발성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음역대에서 어떻게 붙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관할하는 게 어떤 것들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CT근 그리고 TA근 이렇게 배워가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다 보니까 조금 풀리게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 두 근육이 확실하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는 이 CT근이 발달해 있으면 고음을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배웠는데 이게 고음을 관장하는 근육이고 이게 이제 저음을 관장하는 근육인데 이게 잘 늘어나서 성대가 붓기만 하면 고음은 무조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무튼 대충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좀 옛날에 파사지오 같은 것들도 다 이해가 됐어요.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음정이 안 맞는 거는 그냥 본인이 못 맞추는 겁니다. 감을 아직 못 잡아서.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하려면 피아노를 계속 찍어가면서 음을 눌려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을 겪는 게 좋아요. 성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쪽 근육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CT근이랑 이런 것들을 막 당겨주면서 대충 성대가 이렇게 얇게 펴져요. 이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성대가 붙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엄청 쫙 펴면 무슨 짓을 해도 소리가 우선은 날 확률이 높겠죠. 쫙 펴졌는 상황이면. 그래서 극고음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 미들 보이스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목 솔 막 이런 쪽은 나. 이런 데는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제 그 밑에 사목 도레 미 뭐 이런 데가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에서는 적절하게 당겼는 정도를 해도 성대가 붙지를 못하니까 소리가 안 나고 과하게 억지로 당겼는 데에서는 성대가 붙어서 약하게 뭘 하든 소리가 난다. 그게 이제 파사지오다 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개념 정리가 되게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삑사리가 무서워서 고음을 가성으로 빼버리는 거는 우선 정말 위험한 거긴 하고 왜냐면 애초에 가성은 성대를 붙이지 않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보내다 보니까 나오는 게 가성인데 하는 게 가성이고 하는 게 성대 붙이는 소리인데 애초에 가성으로는 절대 진성적인 단단한 소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나 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본인 목소리가
정상적이게 성대를 붙였을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제 디폴트 값으로. 엔간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 하고 나왔을 때 이 구강 구조랑 뒤쪽 영국의 쪽의 느낌을 느껴가면서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제 음정만 올리는 걸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만은 확실하게 피아노로 찝어가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크게 하면 물김치로 또 추가로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낮에 조금씩 연습해보고 싶으실 때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자. 내일이 11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최소 이제는 슬슬 잘 시간이구만. 오늘도 뭐 그냥 노가리만 까다 가버리게 되는 그게 됐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솔직히 방송을 켜도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그것도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와주셔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내일은 마지막 시험 그래도 있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 정도 시간 되면 좀 잠이 와서 다행이다. 저번에 요즘에 불면증이 심해진 것 같다 했을 때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던 과정이었어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크게 정리가 돼서 엔간하면 너무 늦게 자진 않더라고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학생분들은 이제 시험 치는 중이실 텐데 시험 다들 잘 치시고, 직장인분들은 직장 나가는 거 되게 아직은 내가 직장을 안 나가봤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회사 같은 데를 안 다녀봤다 보니까 공감대가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다른 출구들을 찾아가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직장인 힘들죠.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저번 주 일요일에 일하러 갔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댕킹 받을 것 같았는 게 이제 의뢰를 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달까지 작업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가 진짜 야된 것 같다. 내 분명히 이번 주에 일요일에 내 일하러 나간대 하면서 막 이야기하길래 축하한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가더라고요.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정시 출근했다. 일요일 새벽. 진짜 토요일 일요일에 근데 일 시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이제 자진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일일 알바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니까 딱히 막 뭐라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그냥 시키는 건데 진짜 뭐 돈을 더 받고 많이 하면서 그렇게 또 해주면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고 참 세상 살기 개알 같다 그죠?
안 주는 게 진짜 나쁘긴 하네. 아휴. 안 그래도 제 친구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랬었는데 데뷔해서 저희 1억만 주세요. 한 100억 생기면 주기적으로 좀 돈 모아서 그럴 수도. 이번 룰렛 당첨자 구합니다 하면서 막 샥 돌려가지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분이 당첨되셨네요. 1억 축하 하면서 아 맞다. 안 그래도 그 굿즈 보내는 게 조금은 더 미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근장 돈을 너무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지금도 좀 급하게 조교님이 본인 지갑에서 돈 10만원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씨 킹 받는 것이 내 돈을 언제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 되면 다시 이제 주문 다 하고 보낼 것 같아요. 보내는데 아마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 들어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아. 진짜 별로 큰 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얼탱이 없는 학교에서 이걸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줄 수 있나? 첫 달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딩곡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은 다 분명히 들고 가는데 이상해. 내가 분명히 등록금을 그만큼 냈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울어도 울어지지 않는 날에 조용히 파도가 말을 걸어오는 길에 언제까지 머물 거냐 누군가의 말을 금방 돌아가겠다고 대답해보지만 나만 또 제자리에 서성이며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의 소리 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발걸음엔 그림자가 잔뜩 배어있고 처음이 주는 떨림은 이젠 익숙해서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한 채로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의 소리 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나를 좀 더 돌봐줘야겠어. 외로운 저 바다에 날려버리겠어. 아무리 소망쳐봐도 아침은 올 테니 그렇게 너를 보며 웃어 보이는 건 등대가 빛나서야. 다들 내일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험 잘 치고 올게요. 다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